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이민 희망자 쓰나미 현상 해결을 위해 또 대규모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10여 년간 미제로 남았던 뉴욕주 해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또 다른 여성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오는 23일 뉴햄프셔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비공식 프라이머리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의 재정위원장들이 자녀 양육세 공제 확대 및 기업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그쳤지만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내린 눈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최저 기온이 화씨 20도 밑으로 내려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눈이 미처 치워지기도 전에 얼어붙으면서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빙판이 만들어져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얼어붙은 도로로 차량 운행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78번 고속도로 7번 출구 인근에서 트레일러 충돌 사고가 발생해 한때 서쪽 방향 차선이 폐쇄되는 등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홀랜드 터널은 고드름 제거 작업으로 한쪽 차선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45마일로 감소되는 등 상당수 도로에서 차량이 서행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버스 노선은 미끄러운 도로를 피해 우회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운전자들에게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눈이나 얼음 위에서 운전할 때는 절대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저녁은 북극에서 온 초강력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이런 한파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극한의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북극과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중동, 남미 등 세계 많은 지역이 20세기 후반 평균 기온보다 약 7도 이상 더 높았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은 현재 여름인 남반구와 겨울인 북반구 모두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대로 극한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주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56도에 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이상기온이 계속되는 이유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북극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3, 4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극이 따뜻해지면 텍사스처럼 추위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지역에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구가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더라도 겨울철 극한 한파가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극이나 남극 등 극지방의 대륙권 상층부부터 성층권에 걸쳐 형성되는 강한 저기압 소용돌이인 극소용돌이가 발생할 때 미국에 한파가 온다며 극소용돌이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이번 한파가 며칠 안에 끝나면 이후에는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극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7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이민 희망자 쓰나미 현상 해결을 위해 또 대규모 예산을 제안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민 희망자들이 급증한 뉴욕시에 제공될 예정인데 주의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동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이민 희망자 관련 예산으로 19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부터 이민 희망자들이 급증한 뉴욕시에 제공될 예정인데 이 중 10억 달러는 보호시설 건립과 운영에, 나머지는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올해 3월에 종료되는 2024 회계연도에도 20억 달러를 이민 희망자 쓰나미 현상 해결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뉴욕주가 2년 연속 막대한 예산을 이민자 문제 해결에 배정하면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착지인 뉴욕시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몰려드는 이민 희망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남부 국경지대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의 진입 규제와 보호소에 오래 머문 이민자 가족의 퇴거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뉴욕주가 이민 희망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재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주 정부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는 43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민 희망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10여 년간 미제로 남았던 뉴욕주 해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또 다른 여성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만 10구로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검찰은 2007년 실종된 당시 25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길고 해변 연쇄살인 사건의 피고인 렉스 휴어먼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휴어먼은 이미 2010년 시신으로 발견된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기소 당시 그가 여성 한 명을 추가로 살해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지만 DNA의 감식 결과가 늦어지면서 기소가 지연됐습니다. 희생 여성 4명은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길고 해변 인근에서 발견됐고 벨트나 테이프로 묶인 방식이 비슷한 채로 묻혀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대에서 나온 시신은 더 늘었고 동일범 소행으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만 10구로 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남은 시신 6구가 휴어먼과 관련됐는지를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신 발견 당시부터 길고 해변 살인 사건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오랫동안 미결로 남아왔습니다. 한편 희생자 시신에서 검출된 남성의 머리카락 DNA와 그의 DNA가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휴어먼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휴어먼의 변호인은 시신에서 검출된 DNA가 많이 손상돼 휴어먼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뉴햄프셔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한 비공식 프라이머리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다양한 반응과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해 경선 일정을 바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첫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네바다에서 잇따라 패배한 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긴 경험을 토대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와는 이런 일정 변경에 동의했지만 뉴햄프셔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오는 23일 정해진 대로 프라이머리를 개최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뉴햄프셔에서 후보로 등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원들은 투표용지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수기로 기재해 선거를 치르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외에 이렇다 할 후보가 없는 만큼 뉴햄프셔 경선이 민주당 후보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득표율이 저조할 경우 선거운동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UNH의 정치학 교수인 단테 스칼라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열광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햄프셔 민주당 예비 유권자들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0에서 70% 수준입니다. CNN과 뉴햄프셔 대학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67%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의 재정위원장들이 자녀 양육 세액공제 확대 및 기업 세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한 78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최종 입법될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의 론 와이든 재정위원장과 연방하원의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이 어제 자녀 양육 세액공제 환급액 확대와 기업 대상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공제 제공을 포함한 초당적 타협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자녀 양육 세액공제에 따른 최대 환급액을 현재 $1,600에서 2025년 과세연도까지 단계적으로 $2,000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자녀 양육 세액공제는 17세 미만 자녀당 $2,000의 세액공제가 골자로 만약 연방정부에 내야 할 소득세가 없을 경우 현재는 공제액에서 최대 $1,600까지 환급해줍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2023년 과세연도에는 $1,800로 높이고 이후 매년 $100씩 인상하겠다는 방식입니다. 또 이번 합의에 포함된 기업의 R&D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부활은 자녀 양육 세액공제 확대와 균형을 맞추는 조치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합의를 이룬 양당 의원들은 오는 29일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결 구도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다수 의원의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민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섰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초과 인출 수수료에 대한 상한 설정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들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은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들에게 거래당 평균 $26에서 많게는 $3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그 금액을 갚도록 하는 겁니다.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새 규정안은 은행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거나 정부가 정한 상한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3, $6, $7, $14를 상한으로 제시했고 최종 금액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새 규정안은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인 전국 약 175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이 규정안을 시행하면 소비자가 연간 $35억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로 최종 규정이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0%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은 생과일 영양소를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어린이는 물론 성인의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바산티말리 교수팀은 오늘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자마 소아과학에서 100% 과일 주스 섭취와 어린이, 성인의 체중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00% 과일 주스와 어린이, 성인 체중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 45,85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17건과 성인 26만 8,0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25건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메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에는 어린이 및 성인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100% 과일 주스와 체중 변화의 연관성을 최소 6개월 이상 관찰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최소 2주 이상 과일 주스와 열량이 없는 음료 섭취를 비교한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가 포함됐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분석에서는 하루에 100% 과일 주스를 마시는 횟수가 한 번 늘어날 때마다 체질량 지수가 0.03씩 증가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분석에서도 매일 100%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졌던 100% 과일 주스도 체중 관리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적절한 섭취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윌리엄 영 판사는 어제 저비용 항공사인 젯블루가 경쟁사인 스피릿 항공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스피릿의 저렴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합병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 판사는 젯블루가 스피릿을 집어삼키도록 둔다면 항공산업에서 독특한 혁신을 제공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몇 안 되는 주요 경쟁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젯블루와 스피릿은 공동 성명에서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뉴저지 주 법원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튼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면 뉴저지 주민의 맨하튼 내 상업 활동이 어려워져 헌법상 상업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정부가 교통 혼잡료에 대해 위헌을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원고에 뉴저지에 거주하고 맨하튼에서 일하는 주민 2인을 추가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또 재판 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소송에는 교통혼잡료 관련 자금 투입 및 시행 등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발부해달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고교 졸업을 위해 FAFSA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즉시 발효돼 올해 고교 졸업생부터 적용됩니다. FAFSA는 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연방정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FAFSA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사유서를 작성해 고교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뉴저지 고교 졸업생 가운데 55.8%만 FAFSA를 제출해 전체 주별 비교에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 노점상 벌금 대체안 등 노점상 규제 완화 패키지 조례안 지지의원들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업주가 제기한 경기 침체 우려와 달리 추가 세금으로 1,700만 달러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세와 소득세를 걷는 비용이 관리비, 집행비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시가 시행하고 있는 라이선스 허가제 등을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시의회 구성원의 30%가량이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밤늦게는 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